어휴,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혹시 비싼 피부과 시술이라도 받으셨어요?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오랜 친구 김영숙 씨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돈도 없는 노인네가 무슨 피부과예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만져보았죠. 친구 말대로 팔자 주름이 전보다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피부가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영숙 씨에게만 살짝 기띔해 주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정말요? 아니, 그걸로요. 저는 한 달 화장품 값만 30만 원이 넘는데 지혜의 샘빛 구독자 여러분, 혹시 방금 제 친구와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거울 앞에서 깊어만 가는 주름 때문에 한숨 짓고 큰맘 먹고 산 고가의 화장품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며 불안해하신 적은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그 오랜 고민을 확실하게 끝내드릴 수 있습니다. 단돈 6,000원으로 3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부럽지 않은 효과를 보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5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다 이제는 은퇴한 올해 88세의 박민준입니다. 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직접 확인하고 권해드렸던 저만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75세 이춘자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단 4개월 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셨죠. 그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세린입니다. 하지만 그냥 바르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심지어 1년 뒤에도 계속해서 비싼 화장품에 돈을 쏟아부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제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릴 바세린 저녁 기적 루틴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루틴을 모르고 바세린을 사용하면 그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진짜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시시하며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 오직 저희 지혜의 샘빛 구독자님들께만 오늘 특별히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화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경험한 바세린의 기적,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그렇게 저렴한 바세린이 어떻게 비싼 화장품보다 좋을 수가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시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40대 중반, 한창 피부과 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외 학교에 다녀온 후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에 그 회사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이 아주 자랑스럽게 내민 최고급 라인의 영양크림 샘플, 그 번쩍이는 용기 안에 담긴 크림의 주성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페트롤라툼, 페널레이텀이었습니다. 특수 정제 과정을 거친 고순도의 바세린이었죠. 연구원은 이 성분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화장품의 세계는 어쩌면 마케팅의 마법이 절반 이상이구나. 물론 좋은 성분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왜 이 바세린이 우리 피부 노화 방지에 그렇게 효과적인지 제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피부가 메마르고 건조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을 피부에 얇게 바르면 피부 표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주는 것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늘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뚜껑을 덮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증발해 버리겠죠?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 덮어주는 촉촉한 뚜껑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어떤 값비싼 보습 성분도 쉽게 따라오기 힘든 매우 뛰어난 밀폐 효과, 어클루시브 이펙트입니다. 물론 시어버터나 라놀린 같은 다른 좋은 보습 성분들도 있지만 순수하게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정제된 바세린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그런데 그 효과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제 바세린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부터 속는 셈치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이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제 환자였던 70세 이지의 어르신은 평생 건성 피부로 고생하셨어요. 좋다는 크림은 다 써봤지만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까지 심했죠. 제가 바세린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에이, 그걸로 되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진료실에 다시 오신 이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촉촉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당기는 게 없어졌어요. 화장도 잘 받고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세린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바세린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찰떡궁합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진정한 바세린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중요한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원장님, 바세린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이것만 바르기에는 좀 아쉬워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주 74세의 김영애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평생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알려주며 효과를 보았던 저만의 바세린 황금 조합 4가지 비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지혜의 샘빛 구독자 여러분께도 이 소중한 비법을 아낌없이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피부에 흡수되어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피부에 이미 있는 좋은 성분들이나 방금 바른 화장품의 유효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좋은 기초 제품 위에 뚜껑처럼 얇게 덧발라줄 때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세린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얇게 쌀알 한 톨 크기 정도만 덜어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황금 조합부터 알아볼까요? 수분 앰플 세럼, 히알루론산 등 플러스 바세린, 수분 잠금 효과 200%. 요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좋은 수분 앰플 많이 선물해 주시죠?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수분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애써 끌어모은 수분이 금방 다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제 환자였던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비싼 히알루론산 앰플을 듬뿍 바르는데도 별 효과를 못 느끼겠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수분 앰플을 바르신 다음 딱 1에서 2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세린을 정말 조금, 쌀알 반 톨 정도만 덜어서 그 위에 아주 얇게 막을 씌우듯 발라보세요. 한 달 후 박 어르신의 피부는 눈에 띄게 촉촉해졌습니다. 바세린이 히알루론산이 끌어당긴 수분을 피부 안에 완벽하게 가둬주었기 때문이죠.
특히 건조한 겨울철이나 난방을 오래 하는 실내에서는 이 방법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레티놀 플러스 바세린,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레티놀, 피부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노화 방지 성분 중 하나죠.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현상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73세 최수진 어르신은 레티놀 크림만 바르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 어르신, 저녁 세안 후 레티놀 크림을 바르시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그 다음에 바세린을 역시 쌀알반 톨만큼 얇게 덧발라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따가움은 훨씬 줄어들었고 레티놀의 주름 개선 효과는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서 완충 작용을 해주면서 레티놀의 자극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레티놀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낮에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꼼꼼하게 바르셔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미백 에센스,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등 플러스 바세린, 잡티 관리 시너지 업, 기미, 죽은 깨, 검버섯 같은 잡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미백 에센스는 이런 색소 침착을 옅게 해주고 피부톤을 맑고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아내도 이 조합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꾸준히 미백 에센스를 사용하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에센스를 바르고 5분 정도 지나서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니 에센스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다며 만족해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하니 눈 밑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3개월 뒤 거울 속 환해진 모습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단, 순수 비타민C 세럼처럼 pH가 낮거나 활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의 경우 바세린으로 밀폐하면 오히려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유도체나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재생크림,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병풀 추출물 등 플러스 바세린, 피부 장벽 강화 효과 업.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민감해집니다. 펩타이드나 세라마이드, 병풀 추출물 등이 함유된 재생크림은 이런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의대 동기이자 평생 피부 연구에 매진해온 85세 김 교수도 이 방법을 애용합니다. 그는 박 원장, 재생크림만 바르면 금방 날아가는 느낌인데 자네 말대로 바세린을 살짝 덧바르니 밤새 촉촉함이 유지되면서 피부가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약해진 피부 장벽 위에 바세린이 보호막을 한 겹 더 씌워주니 외부 자극은 막아주고 내부의 회복 과정은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혹시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으로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연고를 바른 부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면 연고 성분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건조한 피부 질환에 바세린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황금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좋은 성분 위에 얇게 덧바른다는 것과 쌀알만큼의 소량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조합 중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것을 골라 오늘 밤부터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만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젊어 보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짐작할 때 얼굴보다 더 먼저
더 정확하게 보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노화 부위와 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얼굴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장님, 전 얼굴 주름보다 목주름이랑 거친 손 때문에 속상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목이랑 손을 보면 나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10년 전쯤 77세의 정미숙 어르신께서 제게 하소연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가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목과 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거울 속 얼굴만 들여다보지만 실제 우리 나이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폭로하는 브리다질, 배신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손,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 심지어 귀 뒤와 입가, 눈가입니다. 왜 이 부위들이 얼굴보다 더 빨리 늙어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얼굴 피부보다 더 얇고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며 자외선 노출이나 마찰 같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젊을 때부터 제 조언을 따라 얼굴뿐 아니라 이 숨겨진 부위까지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70대 초반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죠. 자, 이제부터 이 숨겨진 노화 부위들을 위한 특별한 바세린 케어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세월의 나이테, 목주름 관리. 목은 얼굴 피부보다 훨씬 얇고 피지 분비가 적어 건조함과 주름에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리는 동안 계속해서 접히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자리 잡죠. 제 환자였던 71세 강지원 어르신은 깊은 목주름 때문에 늘 스카프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강 어르신, 밤에 주무시기 전 목에 평소 사용하시는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세요. 그리고 나서 바세린을 역시 살알만큼 덜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목 피부는 아래로 처지기 쉽기 때문에 바를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 달 후 강 어르신의 목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더 이상 스카프 없이도 당당하게 외출하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손, 거친 세월의 흔적 지우기. 손은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자 물과 세제, 자외선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노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죠. 결혼 60주년을 맞으셨던 79세 김민호 어르신은 다가올 손주 결혼식에 고운 손으로 참석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다른 건 몰라도 손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찍을 때 너무 창피해서요. 제가 알려드린 특별 비법은 이것입니다. 김 어르신, 오늘 밤부터 손 회춘 비법을 시작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핸드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손에 듬뿍 바르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덜어 손 전체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몰라보게 부드럽고 촉촉해진 손을 발견하실 겁니다. 결혼식 날 김 어르신은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바세린 집중 손팩을 해보세요. 손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조금 넉넉히 바르고 20에서 30분간 면장갑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손이 정말 아기 손처럼 보들보들해질 거예요. 팔꿈치 앤드 무릎, 거뭇거뭇함과 거칠음 해결. 팔꿈치와 무릎은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옷과의 마찰이나 책상에 팔을 괴는 습관 등으로 인해 쉽게 거칠어지고 거뭇하게 착색됩니다. 특히 여름철 반팔, 반바지를 입을 때 이 부위가 깨끗하면 훨씬 젊고 깔끔해 보인답니다. 골프를 즐겨 치시던 75세 이동건 선생님은 여름만 되면 거뭇한 무릎 때문에 반바지 입기가 꺼려진다고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이 선생님, 샤워 직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팔꿈치와 무릎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바세린을 조금 도톰하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만져봤을 때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러워져 있을 겁니다.
얼마 후 이 선생님은 이야, 무릎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요즘은 반바지도 자신있게 입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귀디 앤드 깃불, 아무도 모르는 노화의 증거. 이 부위는 정말 99%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고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귀디 피부도 얇고 피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쉽고, 깃불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깃불이 처지면 얼굴 전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딸아이가 아빠, 저 할머니는 귀가 너무 축 처져서 나이가 더 들어 보여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 주변의 탄력도 중요합니다. 관리법은 아주 쉬워요. 얼굴에 화장품 바르실 때 남은 양으로 귀 뒤와 깃불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아주 소량, 살짝만 발라주면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입술 앤드 입가, 자글자글 주름 예방. 입술은 피부가 매우 얇고 피지선이 없어 극도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입가는 우리가 말하고 웃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라 표정주름, 특히 팔자주름이 깊게 자리 잡기 쉽죠. 81세 윤세리 어르신은 입가 주름 때문에 웃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윤 어르신, 밤에 주무시기 전 입술과 입가 주변에 바세린을 조금 두껍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세요. 자는 동안 바세린이 깊숙이 스며들어 보습과 함께 잔주름을 완화해주고 탄력을 높여줄 겁니다. 한 달 후, 윤 어르신은 원장님, 이제 웃을 때 주름이 덜 잡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눈가, 가장 얇고 예민한 피부 보호. 눈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부위입니다. 잔주름, 까마귀 발주름, 눈밑 처짐 등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범이죠. 제 아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알려준 눈가 관리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크림을 먼저 바른 후 바세린을 정말 아주 소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덜어내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아주 살살 두드리듯 덧발라주는 겁니다. 절대로 많이 바르면 안 됩니다. 눈가가 부어 보일 수 있고 비립종 같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극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이 방법 덕분에 아직도 눈가 피부가 탱탱하다며 만족해합니다. 가슴 윗부분, 데콜테목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얇고 자외선 노출이 많아 주름과 잡티가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목 관리할 때 함께 케어해주세요. 발 뒤꿈치, 딱딱하고 갈라진 발 뒤꿈치에도 바세린은 특효약입니다. 잠들기 전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이나 랩으로 감싸고 자면 다음날 아기 발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겨진 노화 부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동안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바세린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바세린 사용 시 절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피부 타입별 안전한 바세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인데 바세린 발라도 괜찮을까요? 혹시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76세의 김순애 어르신께서 처음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피부를 꼼꼼히 살펴보며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피부 타입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르신처럼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는 바세린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분명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만능은 아닙니다. 특히 지성이나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불필요한 피부 고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지성 피부로 살아왔습니다. 88세인 지금도 이마와 코에는 기름이 번들거릴 때가 많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제 환자였던 70세 한상철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지성 피부인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셨다가 좁쌀 여드름이 심해져서 오셨습니다.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바세린으로 모공 전체를 덮어버리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지성 피부는 건조함을 느끼는 유존, 볼, 턱선, 눈가, 입가에만 아주 소량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이마, 코, 턱 중앙은 피해주세요. 이 조언을 따르신 후 한 어르신의 피부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둘째, 여드름이 난 부위에는 직접 바르지 마세요. 69세의 백은하 어르신은 노년에도 턱 주변에 성인 여드름이 자주 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드름 부위에도 바세린을 발랐다가 염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백 어르신,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더 막을 수 있으니 여드름이 난 부위는 피해서 그 주변의 건조한 곳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이 방법으로 백 어르신은 여드름 관리와 보습 관리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녀도 20대인데 여드름성 피부라 제가 밤에만 여드름 없는 부위에 극소량 바르고 아침에 깨끗이 세안하라고 알려주었더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성 여드름 피부를 위한 특별 조합, 티트리 오일. 72세 오수연 어르신은 지성이면서 동시에 속건조와 가끔 올라오는 뾰루지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을 바세린 콩알 크기에 잘 섞어서 고민 부위나 유존에 얇게 발라보세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진정에 도움을 주고 바세린은 보습막을 형성해 속건조를 막아줍니다. 이 방법으로 어르신은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 티트리 오일은 고농축이므로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고 피부에 맞는지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넷째, 알레르기나 민감성 피부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82세 이뮤진 어르신은 바세린을 처음 사용해보고 다음날 피부가 붉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이나 첨가된 다른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 어르신,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아무런 이상 반응, 붉어짐, 가려움, 따가움 등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토피, 습진, 건선, 주사 피부염 등 민감한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제된 100% 페트롤리움 젤리 제품, 향료나 다른 첨가물이 없는 것을 사용하시고 사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양 조절이 핵심.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바세린을 듬뿍 발랐다가 끈적거리고 답답해서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바르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쌀알 한 톨 크기, 손가락 끝에서 살짝 녹여 아주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여섯째, 가급적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먼지나 노폐물이 더 잘 달라붙을 수 있고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번들거림이 심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피부가 재생되는 동안 보습막 역할을 하도록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다음날 아침 꼼꼼한 세안은 필수입니다. 밤새 바른 바세린과 피부 노폐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아침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세안하여 밤사이의 유분과 바세린 잔여물을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알려드린 이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바세린을 현명하게 활용하신다면 정말 안전하면서도 놀라운 피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의 사항들을 무시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비법들을 총정리하여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완벽한 바세린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비로소 바세린의 효과를 100% 누리고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가꾸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원장님, 제가 이 나이에 피부 좋아져서 뭐 하겠어요? 그냥 살다 가면 되지요. 몇 년 전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9세의 서지우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제 스승님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르신, 제 스승님께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늙는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고 모레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 스승님은 92세까지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피부 관리도 젊은이처럼 꼼꼼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꾸준한 습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르신의 피부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늘 거칠었던 손등과 깊게 패였던 목주름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원장님, 요즘 손주 녀석이 자꾸 할머니 손이 부드럽다고 만져요. 허허. 제가 늦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네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모습에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혜의 샘빛 구독자 여러분, 피부 관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조금 더 촉촉해지고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보,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첫걸음이지요. 맞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1차 방어선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가꾸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 돌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바세린 저녁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순서를 잘 기억해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1단계, 부드러운 세안. 저녁, 미지근한 물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2단계, 가볍게 물기 제거.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찍어 누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살짝 제거합니다. 3단계, 기초 제품 바르기. 선택사항. 평소 사용하시는 에센스나 세럼, 혹은 오늘 배운 황금 조합 제품, 수분 앰플, 레티놀, 미백 에센스, 재생크림 등을 먼저 바릅니다. 4단계, 흡수 시간 갖기. 기초 제품을 발랐다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줍니다. 보통 12분, 레티놀의 경우 2030분. 5단계, 바세린 얇게 바르기. 핵심. 바세린을 쌀알 한 톨만큼만 덜어냅니다. 얼굴 전체 기준. 깨끗한 손가락 끝에서 살짝 녹여줍니다.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마치 코팅하듯이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주름이 신경 쓰이는 눈가, 입가, 미간 등에는 아주 살짝 더 덧발라주어도 좋습니다. 6단계, 숨겨진 노화 부위 케어. 얼굴에 바르고 손에 남은 소량의 바세린이나 추가로 아주 조금만 덜어내어 오늘 배운 목, 손, 팔꿈치, 무릎, 기디, 깃불 등 소중한 부위들까지 잊지 말고 케어해주세요.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 밤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밤낮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이 짧은 시간이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손에만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시작이 쌓여 여러분의 피부를, 자신감을, 그리고 삶의 질을 눈부시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건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지혜의 샘빛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88세 피부과 은퇴의사 박민준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바세린 루틴으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